네, 잠깐만. 수화가 났고. 책 있지? 없는 거 아니죠? 특히 동현이가 안 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녹화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요, 녹화는 됐어요. 근데 녹음이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 뭔가 좀 여유 있게 숨을 돌리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여러 가지가 급하다. 저희 그 주말반업까지 나갈 수 있어요. 뭐 또 보충해야죠. 선생님도 네, 힘이 드는데. 저는 만나지 말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이건 아니다라는 걸 느껴야 될 것 같아서. 자,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나요? 유형 16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가요?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유리함수에 대해서 빠르게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y는 x분의 k,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유리함수에 대한 놈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점근선이었어요. 점근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말 그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그거를 점근선이라고 얘기하고, 주어진 놈에서는 x는 0, 즉 y축과 y는 0, x축, 요게 점근선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k가 양수면 어디에 그려지고? 1, 3, 4분면에 그려지고, k가 음수면 어디 그려져요? 2, 4, 4분면에 그려지면서 이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원점에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 놈은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칭인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원점의 대칭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이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뭐해? 평행 이동했었잖아. 요 놈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식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분모는 뭐가 되고 x-p, 분자는 그대로고 여기에 플러스 q, 이렇게 만들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이 조건이 모두 똑같이 평행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점근선은 요놈의 점근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x는 p, y는 q,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요거는 달라지지 않는데 다만 1, 3, 2, 4 여기서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4분면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요게 4분면의 개념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봐야 돼? 점근선을 축처럼 생각하고 1, 3 위치냐 2, 4 위치냐를 찾아줬어야 됐어요. 그 차이가 있었고, 요 놈은 이제 또 P, Q에 대해서 P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요 놈은 어디에 대칭이 되고? P, Q에 대칭되고, 그 다음 누구도 요 직선도 평행 이동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에 대하여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점근선 요 평행 이동한 만큼을 찾아야 나머지도 다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요 놈이 요렇게 이쁜 모양으로 그려져 있으면 좋은데 요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 y는 ax 플러스 b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러면 이때도 우리는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y는 뭐 보라고 그랬어? x 개수에 b를 그대로 분수로 쓰는 거야. 요거 a, 요거 c니까 그대로 얼마? a분의 c.
이게 점근선이 되더라. 그 다음 K값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을 분자에 대입한 분자의 값만 찾아주면 돼요. 근데 실제로 K가 필요한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 뭐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것 이런 거 찾을 때 평행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 건 누구라고? 여기 있는 상수 K라고. 그러니까 요놈 같은 경우도 그 K를 찾으면 평행 이동한 거 찾는데 실제 그래프를 찾을 때는 K를 찾지 말고 뭐 찾자고 그랬어요? Y절편 찾자고 그랬지. Y절편을 찾는 게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에 관한 문제를 풀 때 편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뭐 했었죠? 요놈의 역함수 찾는 것까지 있는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 같아. 맞지? 역함수 설명했죠? 역함수. 그냥 이거는 공식적으로 외우자 그랬어. 중간과정 생략하고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요놈하고 요놈의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러니까 안 했어? 역함수? 한 것 같은데? 했니 안 했니? 안 한 것 같아요? 그랬나? 요거부터 그럼 오늘 해야 되나? 유형 16이 이거 평행이동이에요. 네, 그럼 요거 할게요. 오늘은, 네, 일단은 요거 역함수는 그러면 뒤쪽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얼마만큼 잘 그릴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4쪽부터 하면 되나요? 아, 네. 유형 16부터 하는 건가요? 네. 1130번 문제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다 끝내고 싶은데 이거 많아요, 양이. 다 못 끝낼 거야, 아마. 네,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해보고요. 그래도 유형 한 10개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설명까지 또 이따 역함수도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평행 이동해서 y는 x분의 2와 겹쳐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 겹쳐진다라는 얘기는 평행 이동해서 모양이 같다는 얘기고, 평행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분자에 있는 요 상수 K값. 그러니까 요 경우에 누가? 요 2가 변하지 않아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과 상수값이 같은 놈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이 상수값을 찾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 놈을 요런 모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보다 빨리 쉽게 찾는 걸 원하잖아. 그죠? 그러면 요 놈 2하고 같은지 어떻게 찾는다? 자,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 돼?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죠? 그럼 요 놈하고 같이? 그럼 요 놈은 나중에 정리하면 k값 상수 2가 나오는 놈이더란 얘기야. 즉, 요 놈은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같게 돼요. 그래서 그 k값만 찾자라고 하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 자, 이것도 볼게요. y는 2x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2. 자, 이것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요것만 좀 잘 보자.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얼마예요? 2. 여기다 분자에 대입하면 얼마야? 4. 그럼 다르네 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뭐가 있어? 분모에 x 개수가 있죠? 그러면 그 x 개수까지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즉 4가 아니라 뭐라고 따져야 돼요? 2분의 4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4.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란 말이야. x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1의 x 플러스 2. 사실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분모의 x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분자상수 2.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분모의 x 개수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분모의 x 개수로 나누고 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봐봐. 얘를 0으로 만든 x값 얼마? 4. 여기다 4 대입해 보세요. 4 대입하면 얼마 되죠?
3 나오니? 그럼 처음 것도 선생님이 잘못했나? 아니면 이거 선생님이 묶을 때 잘못 묶었나요? 분모를 잠깐만 지금 산수를 잘 못해. 얘 2로 나누고 얘 2로 나누면 2분의 1에 x 플러스 2 맞나? 아, 요거 2로 나누면 이 마이너스 아니고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그쵸? 이거 분모 2로 나누면 요는 마이너스 2 돼야겠지. 2로 나누니까. 그럼 x를 누구 대입해야 돼? 2. 그럼 2 더하기 2, 4.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상수 k 값을 확인할 때에는 분모의 x 개수를 뭘로 놓고? 1로 놓고 하자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처럼 2가 있을 때는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얼마로 나누고? 2로 나누고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놈도 상수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뭐 찾고 있다고? 이 분자의 상수가 2가 되는 놈. 그게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놈이라고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귿. y는 x-1분의 3x-2. 자, 요 놈도 확인하자. 분자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그럼 요 놈은 얘하고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리을 y는 x 플러스 2분의 x 뭐야? 역시 마찬가지로 x에 요 놈 0 되려면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요 놈도 겹쳐지지 않는 놈이다. 그래서 겹쳐지는 놈은 기억과 니은밖에 없어요.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지금은 이 문제는 상수 k 값 찾는 건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상수 k를 찾아야 되는 문제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찾을 때 상수 같은 놈 찾아라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k를 안 찾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1136번으로 갑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이용할게요. 지금 책상을 좀 함수 fx가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래요. 자, 요 놈이 p, q라는 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r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pqr의 값을 구하라. 자, 대칭점 찾자라는 얘기인데 원래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대칭이라고? 원점. 근데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대칭인 놈도 평행 이동하는 거죠. 결국 요 놈도 뭐 찾자는 얘기야? 점근선 찾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점근선 x는 얼마? 마이너스 3. 점근선 y는 얼마? 2. 그러면 뭐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 2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놈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원래는 y는 x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식을 쓸 때는 뭐 써줘야 돼? 플러스 3. 얘는 점이에요? 식이에요? 점의 이동이잖아. 점의 이동에 마이너스 3이면 식에서는 뭐 써줘야 돼? 플러스 3 부호 반대로 써주는 거잖아요. 기억나지? 평행 이동했던 거. 그 다음에 y 이동은 여기다 쓰는 거지만 이항하니까 그대로 플러스 2. 그러면 r 값은 얼마 되는 거예요? 5. 답이 몇 번이에요? 더하랬잖아 다. 틀렸네? 아, FP 더하기 Q 더하기 R이구나.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얼마예요? PQR 더하면 PQR 다 더하면 얘 더하면 4인가요? 그럼 뭐 찾으란 얘기야? F4 찾으란 얘기잖아. X자리에 40 넣으란 얘기잖아요. 7분의 9인가요 그러면? 네, 3번입니다. 강수 원래 딱 알려줘. 그러니까
설마 하나씩을 보충한다는 거를 주말에 보충한 거 플러스 MX까지 하는 줄 알고 아니니? 그냥 보충한 거. 수리 안 올라왔는데. 그니까 이거 그거. 원래 얘 늦거나 안 오면은 모르겠다. 근데 유리하면서 그걸 배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변형하는 거? 한번 해볼까? 네, 그때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거 변형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스님이 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이제 느낌은 뭐냐면, 느낌이라기보단 정확한 수학적 개념은 뭐냐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거예요. 분수라는 의미 자체가 뭐야? 분자 나누기 분모잖아. 그러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2x 더하기 2를요, x 플러스 3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럼 몫이 얼마가 돼요? 2. 그리고 얼마가 남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6. 그쵸. 화내고 그래? 마이너스 5. 그러면 요 놈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몫인 2 더하기 누구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쌤이 그래서 좀 빨리 하자 그랬죠. 빨리 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분모의 개수는 일단 1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출발해야 돼. 요 앞에 2가 있으니까 이 괄호하고 분모 그냥 그대로 써주라고요. 분모 그대로 써주고 분자가 요 놈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요 놈은 2x 플러스 6이죠. 그럼 요 놈하고 같아지려면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요거 따로 쓰면 얼마고? 2. 요거 따로 쓰면 요거. 이게 사실은 이 나눗셈의 의미가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고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네. 1138번 전부에서 어떻게 구해요? 1100. 38번. X는 4, Y는 Y가 여기거든. 목표 맞지 않을까? Y는 K죠. X는 4, Y는 K. 네. 네. 왜요? K가 뭐야? 플러스 K가? 근데 여기 X자리 없잖아요. 그럼 K는 1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 놈은 결국 어떤 얘기야? 좀 했지만 얘를 이 상수 2를 분자로 올린 게 이 모양인 거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굳이 저걸로 따질 게 아니라 점근선이 얼마 돼요? 분모 0으로 만드는 건 그대로고 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2가 점근선인 거잖아. 그대로. 요게 분자로 올라갔을 때 X 개수가 돼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는 K라고 그랬으니까 Y는 K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개념 이용해서 문제 푸시고요. 자, 우리 1146번. 1146번. 맞지? 1146번 할 차례 맞지? 왜 아닌 것처럼 느꼈지? 이상한데? 1146! 자, x-2, y는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 물론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뭐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뭐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점근선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 자체를 제대로 그려야죠. 그러니까 점근선부터 출발해서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야 됩니다. 자, 이놈의 점근선부터 확인할까요? x는 2, y는 얼마? 마이너스 3.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놈을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는 2, 얘가 점근선 하나고요. y는 마이너스 3, 요게 점근선 하나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일지, 즉 이제는 점근선이 축의 역할을 해서 1, 3 위치인지 2, 4 위치인지를 그려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요 원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아래쪽에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또 사분면을 지나는 값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점근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찾자고? y절편 찾자고. x가 0일 때 y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자고요. x가 0일 때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위쪽에 있을 거잖아. 요 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럼 요 점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유람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야 우리는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건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라는 얘기는 점근선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x축과 y축인 좌표평면을 가지고 따져주는 거죠. x축, y축으로 기준으로 1사분면을 지나느냐? 지나잖아. 2사분면 지납니까? 안 지나죠. 3사분면은 지나나요? 지나고요. 4사분면은 코딱지만큼이지만 지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4사분면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어디? 2사분면만 지나지 않을 겁니다. 2사분면 지나지 않아요. y절편을 잘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것도 그래프 아니에요? 아, 그래. 요것도 4사분면 지나는 거 맞아요. 어쨌든 4사분면은 지나요. 아, 그 코딱지만큼이라 그래서? 알았어요. 네, 당연히 4사분면 지납니다. 맞아요? 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봐. 내가 째려보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그러면 틀리죠? 아?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물어봤잖아.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냐고. 1153번.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헤맬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이 문제 볼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돼요. 하늘이 오늘은 수업용 안경 가져온 거야? 아니지 또. 내가 나한테 구박 맞을까봐 안경 쓴 척 한 거죠 너. 좀 보여요? 자, 1146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y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의 딴 문제 1153번인데 1146번이라고 했어요. 1153번 y는 x-5분의 1 플러스 3. 자, 요 놈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지? 어떻게 그려질 거야? 그놈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영역이 만들어질 거고,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x와 y가 모두 뭐인 거? 자연수인 거. 이거를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의미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점근선 그려줄게요. 점근선 어떻게 돼? x는 5, y는 3이 점근선이죠. x는 5, y는 3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잘 그려야 됩니다. 잘 그려야 돼요. 잘 그려야 돼.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x는 5가 점근선이니까 자 이쯤이다 라고 할게요. x는 5 그리고 y는 3은 점근선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조금 다시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여러분도 혹시 필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처럼 좀 과장해서 하세요. x는 5 y는 3. 자, 여기가 3이란 얘기고 여기가 5란 얘기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 누구 찾자고? y절편 x에 0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니? x에 0 집어넣으면 나보다 산수 못하면 안 돼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5분의 14죠. 5분의 14. 자, 5분의 14면 3보다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죠. 요쯤 있겠죠. 요쯤. 여기 누가 있다고? 5분의 14. 자, 얘가 점근선이고 여기 지나려면 어디 지나? 여기 지나고 요게 점근선이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쪽에 요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질 거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그래프와 X축, Y축. 그럼 누구니? X축? 이 새끼. Y축? 이 새끼. 그리고 이 그래프? 이 새끼. 얘로 둘러싸인 요 영역 얘기하는 거야. 요 영역 내부에 들어 있으면서 뭐? X, Y가 모두 자연수인 놈이래요. 자연수. 자, 그럼 이제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는 당연히 원점일 거고 y는 결국 뭐야? 5분의 1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일 거고요. 요 점도 어쩔 수 없이 궁금해졌어요. x 절편이죠? x 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y 자리에 0을 대표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x-5분의 1 플러스 3이 0이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는 1. x 어디 갔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는 1. 그럼 x는 암산 어떻게 돼요? 3분의 14. 똑같네요. 그죠? 똑같진 않고 얘는 3분의 14.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14. 뭐 당연히 5보다 작았으니까 우리 제대로 그린 거 맞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뭐 구하라고 그랬어? x, y가 모두 자연수. 자, 그러면 x는 요 내부에 들어있으니까 0보다는 크고 3분의 14보다는 작은 자연수겠지.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누구 있어요? 1, 2, 3, 4. 즉 다시 말해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y가 요 안에 들어있는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요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x가 1일 때 요 안에 자연수, 2일 때 자연수, 3일 때 자연수, 4일 때 자연수인데 자연수 이전에 x가 1일 때 될 수 있는 y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그럼 얼마까지 되는지를 우린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지금 나와 있는 자연수 1, 2, 3, 4 x값 얘기하는 겁니다.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y값이 각각 얼만지를 찾아봐야 그 안에 들어가는 y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먼저 x자리에 2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x자리에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4분의 11이죠. 4분의 11. 즉 x가 1일 때 y값이 얼마라고? 4분의 11. 자, 그러면 그 얘기는 x가 1일 때 요 내부에 있는 y값은 4분의 11보다는 어떤? 작은 자연수여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x가 1일 때 될 수 있는 y 자연수는요. 4분의 11이면 얘 3보다 크니 작으니? 3보다 커요? 3보다 작아요? 당연히 3보다 작죠? 2보다는 커요. 그럼 될 수 있는 자연수 누구야? 2라고 2가 될 거다라는 얘기겠죠.
즉 4분의 15보다는 어디? 아래쪽에 있으면서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음 x가 2일 때, 그럼 역시 또 확인해 봐야 돼. x가 2일 때의 y값, 그거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x가 2일 때의 y값 한 번 더 찾아볼래요? 얼마인가? x가 2일 때 y값 3분의 8이죠. 역시 2보다는 커요, 작아요? 크니까 x가 2일 때 y가 될 수 있는 건 2라고 또 2. 자, x가 3일 때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x가 3일 때 y값 얼마죠? 3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5네요. 2분의 5. 맞지? 그럼 2분의 5면 요것보다 작은 y값 또 누구야? 요때도 2라고 2. 자, 이제는 x가 얼마일 때? 4일 때. x가 4일 때 y값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죠? 2죠, 2. x에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잖아, 2. 그런데 문제에서 내부라고 그랬죠. 내부라는 건 경계를 포함하는 얘기일까? 포함하지 말란 얘기일까?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때 y값이 2라면 2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된다는 얘기야? x가 4일 때는 y 누구만 된더라? 1만 된다는 얘기. 1만. 그 다음에 x가 5일 때는 이 바깥이니까 그때는 당연히 y값 자연수 될 수 없겠죠. 음수 나오니까. 따라서 될 수 있는 순서상 총 몇 개란 얘기야? 7개네요. x가 1일 때 y가 1, 1, 2, 2, 1, 2, 2, 3, 1, 3, 2, 4, 1 이렇게 7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격자점에 대한 문제들, 이걸 이제 XY가 자연수라서 이렇게 만나는 격자점에 대한 문제들이 그래프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자연수라는 조건 혹은 정수라는 조건은 이렇게 직접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결국은 잘 그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프 해석하자라는 문제니까 잘해봅시다. 그냥 일단 설명이 길어지고 그래프가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은 손을 놔버리죠. 그럼 안 돼요. 약간 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래프 조금 복잡해진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아예 멍하게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랬죠. 필기를 하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필기를 하는 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내용 자체가 먼저 머릿속에 담는 게 문제예요. 적는 것보다. 세빈이 졸려? 그렇다고 자면 안 되지. 경계랑 이것처럼 모르겠어. 이게 경계인 거 어떻게 안 돼? x가 2일 때 y값 찾으면 되잖아. 함수의 그래프 U니까. 그래프를 지금 찾는 거잖아요. X가 4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x가 4일 때. x가 4일 때 y값 얼마야? 그래서 경계는 2 나오잖아.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4,2는. 내부가 아니라고. 그 4,2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2보다 작은 누구만 된다고. 1만 된다고. 그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내부가 될 거 아니야. 1165번.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제 그래프 1159번이네요.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가 이게 확 와닿는 거야. 그래프가 함수를 나타낸다라는 게 확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프하고 함수는 좀 따로따로 생각이 되는 거지 자꾸. 이런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요, 사람들. 어디다 쓰는 거 아니 이런 거. 자, 봅니다. 요놈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아. 그냥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의 점근선 봅니다. 그래프 보라고, 그래프. 그래프의 점근선 x는 얼마? 3, y는 2, 맞죠? 그 다음에 누구 주어져 있어요? x절편이 주어져 있지, 문제에서. 다른 점은 모르잖아. x절편만 알지? x절편 얼마야?
즉 4,0을 지난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요걸 갖고 우리는 주어진 A, B, C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놈 우리가 문자로 나와 있는 상태로 우리 한번 점근선 찾아볼게. 요놈의 점근선 얼마? X는 마이너스 C, Y는 A여야 되는 거잖아요. 1분의 A니까. 그런데 요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C 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3, A는 얼마고? 2고. 그럼 주어진 식이 B만 모른 채로 우리는 쓸 수 있죠? Y는 X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B.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야 된다고? 4,0.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0은 볼 것도 없어요. Y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X자리에 4 집어넣으니까 8 플러스 B가 0. B 값은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마지막 숫자만 봐, 지훈아. 과정이 문제에서 뭘 물어본지를 봐야지, 똥꼬야. 아니, 공부 일단 한번 죽어라고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뭘 되네, 안 되네를 해야지. 그러니까, 레벨 2도 5%에 얹어서 너 원더 못해요. 야, 너 지훈이한테 왜 그래? 아니 저 요즘 이혼해요 나와가지고 자꾸 너한테 땡땡거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x의 범위 역시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미술을 하고 있는 거다 수학을 하고 있는 거. 원래 수학 잘하는 사람이 미술도 잘해요. 너 선생님 도형 같은 거 잘 그리냐? 원 같은 거 얼마나 잘 그리냐? 똥가랗게. 겁나 잘 그리잖아. 너무 잘 그려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미술도 잘하게 돼 있어. 이 균형 감각과 이 기하학적인 감각이 통해요. 그렇습니다. 속으로 비웃고 있잖아. 니도, 왜? 근데 전 시간에 왜 안 왔어? 축제가 힘들어서. 근데 자꾸 빠지면은 인생이 더 힘들어져. 힘든데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별? 왜? 별 그리는 게 어려워서? 별? 쌤 그렇게 그래요? 나 아무렇게나 그래. 이렇게도 그리고요. 내 맘대로 그래요. 이렇게도 그래. 선생님 별 이렇게. 별, 하늘을 날아요. 이하늘이 말한 건 별 그리는 순서를 맞춰.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성격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많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순전히 판서 때문이에요. 판서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렇게 선을 긋는 것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편하다고. 뭐든지 잘 모르죠?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볼펜으로 선생님이 혼자서 만약에 별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근데 칠판에다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다르다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고요.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원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지은이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안 풀린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정말 모르겠어. 그럼 확률적으로 한 80%의 확률로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이 두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큰 거를 최대, 작은 거를 최소라고 하면 돼. 그러면 80% 확률로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다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보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너무 깊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처음에 유리함수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K가 양수이면요, 요렇게 그리잖아요. 그치? 곡선이기는 하지만, 그래프의 대략적인 방향을 보면 이건 오른쪽, 아래로 향한단 말이야. 얘도
곡선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 즉 K가 양수일 때는 X가 커지면 Y는 어떻게 돼? 작아지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됩니다는 이때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한쪽 범위를 잡을 때 X 두 개의 값을 비교하면 X가 커지면 Y는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어쨌건 간에 양 끝값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거 봐. 벌써 내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보잖아. 멍 때리고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를 써야 배경 지식이 쌓이고 그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고2 올라가서 이제 미적분해서 그래프 그리잖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럴 때, 여러분 고1 때 했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다 거기 등장한다고. 아, 수투에서 미적분이 나온다고. 미적분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고2 때 무조건 배워요. 미적분 기본은. 수투에서 나온다고.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K가 음수일 때는요. 하던 얘기니까 끝까지 할게요. K가 음수일 때는 이 사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는 전체적인 방향이 오른쪽 위를 향한다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를 향한다고. 그럼 이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때문에 양쪽 중에 어느 부분을 선택하든 간에 X의 두 값 비교하면 X가 커지면 Y도 어떻게 돼?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양 끝값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 최대 최소가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해결이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문제 있죠? 치역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있잖아요. 그냥 내가 요 범위를 가리켜. 그러면 이때 치역도 뭐가 되니?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되는 거거든? 그런데 최대 최소 값이 아니라 치역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범위를요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그럼 이때는 양 끝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최소값 얘를 최대값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그 20%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안 되는 20%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니? 얘보다 어떻고? 작거나 같다가 범위 되고 얘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다가 범위가 돼서 치역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외에는 그냥 요 영역이나 이쪽 영역, 대부분 한쪽 영역을 가리키는 게 80%라고. 그래서 최대 최소값 끝값만 찾아주면 돼. 이 문제도 자, 똑똑하게, 아니, 단순하게, 쉽게, 안 똑똑하게, 멍청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점근선 X 얼마? 2. 맞아? 들어가, 안 들어가? 2가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럼 그냥 양 끝값 찾으면 돼. 점근선이 여기 포함 안 되면 양 끝값 찾으면 최대 최소값 나와요. 3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5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맞죠? 네.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 마이너스 2.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이게 답이라고. 점근선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푸는 방법은 사실 이게 원래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개념이야. 보세요. 그려봅니다. 점근선이 어디죠?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X는 2,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 그려놓고 Y절편 얼마?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 얼마예요? X에 0 집어넣으면 산수가 안 되죠?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양수 여기 지난다는 얘기죠. 2분의 1. 그럼 여기 지나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그쵸. 똑똑한데?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근데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라고 그랬어? 3부터 5. 그러면 점근선을 피해서
3부터 5잖아. 점근선을 피해서 어디? 3부터 5. 요 사이. 그러면 그래프도 어디? 요 사이. 그래서 작을 때, 클 때 요 사이가 누구의 범위? Y의 범위. 그래서 양 끝값 대입하면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라고. 점근선 피할 수 있으면, 점근선이 피해가면 양 끝값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이 푸는 거지. 사실은 그게 똑똑하게 푸는 방법이기는 해. 이차 함수에서도 여러분 최소 최대값 선생님이 얘기할 때 범위 나올 때 누구 기준으로? 꼭지점 기준으로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죠? 네. 이차 함수는 이차 함수 다 잊어버렸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최대 최소값 문제는 이렇게 풀려요. 80%는.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80%가 아니라 100%인데 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80% 얘기하냐면 너무 이런 거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리적인 거를 무시해버리니까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치역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점근선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에서는 절대로 범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 전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그럼 양 끝값 대입하세요. 그럼 대부분 맞습니다. 됐고요. 1174번. 1174번 문제를 하기 전에 또 우리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고난도 해주자고? 하고 싶다고? 1170, 우리 고난도 문제 풀었었나요? 나 왜 풀었다, 안 풀었다, 그래서 생각나지? 네, 1173번. 1173번. 자, 정의 여기 4. 인 유리함수 fx는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얼마래요? 3. 이때 k가 얼마세요? 물어봤네요. 자, 보셔요. 쉽게 풀게. 쉽게. 쓰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좋아요. 네, 이해하기 쉽게. 자, 점근선 x 얼마? 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떡하라고? 끝값 대입하라고. 자, x에 0 대입하면 얼마? k. 맞죠? x에 다음에 4 대입해 보세요. 5분의 16 플러스 k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크겠어? 5분의 16 플러스 K가 되겠죠? 확실해요? 예.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더 크겠어요? k하고 16 플러스 아니, 모르지 않아요? 5분의 16 플러스 K. K가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 말이 맞지? 그죠? 자, 그럼 한번 k가 양수면, 근데 이거 k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선생님 관건인데 k가 양수면 누가 커요? K가 크겠죠? k가 양수면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왜? 사실 이것도 모르죠? 그래서 레벨 3인 거야. 쉽게 풀지 말라고. 옌병.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이용은 좀 의미를 이것도 아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얼마? 4. x는 마이너스 1, y는 3입니다.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4. 요 놈이 점근선이고요. 자, 이제 봐봐. 선생님이 늘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y절편 찾으라고 얘기했지. y절편 찾으라고 했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k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x자리에 0 대입하면 얼마예요? k죠. 그지? 근데 k가 4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K가 만약에 4보다 크다면 어디 찍히는 거야? 여기 찍히는 거죠. 요 위에. 4보다 크니까 여기 찍혀야 되죠. 지금 점근선하고 쌤이 매번 다른 색깔로 했는데 이번에 또 같은 색으로 했다. 여러분 헷갈리겠다. 요게 점근선입니다. 요게 점근선이에요.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K가 4보다 크면 Y절편이 어디 찍혀? 여기. 그리고 얘가 점근선이야 지금. 얘하고 얘가 점근선이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만약에 K가 4보다 작어. 지금 Y절편이 뭐야? Y절편이 K잖아. K가 4보다 작으면 K가 어디 찍혀? 여기 찍혀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그래프 점근선이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겠죠? 됐어요? 그런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0이 어디야 지금? 요거잖아 요거. Y축 여기가 0이죠. 거기부터 4까지니까 이쪽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얼마인 거야? K. 0부터 4까지 이 함수의 최대값은 Y값을 의미하니까 이때는 지금 우리 Y절편이 K라고 찾은 거잖아 아까. 그러니까 4가 최대값일 거라고.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라고? 4가 아니라 K가 최대값일 거라고. 그 다음 K가 4보다 작을 때는4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니까 요때는 X가 얼마일 때? 4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X가 4일 때가 최대값. 그게 누구야? 얘였지. 얘. 5분의 16 플러스 K.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얘 또는 얘 이 중에서 큰 거 찾는 게 최대값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냥은 비교할 수가 없었고 조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자 보셔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니? 3. 그럼 봐봐. 최대값이 3이면 Y는 4보다 위쪽에 있어야겠어? 아래쪽에 있어야겠어?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놈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최대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분의 16. 얘가 최대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저게 그래프. 자, 지금 우리가 그래프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릴게요. 지우고 따로 그려줄게요. 네. X는 마이너스 1, Y는 2, 얘가 Y는 4, Y는 4. 얘가 점근선이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법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 Y는 4. 여기가 4니까 여기다 표시하자. 여기도 헷갈리지 않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거나 1, 3의 위치에 그려지거나 아니면 2, 4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X의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0부터 X의 값 얼마? 4까지. 오케이? 요 경우도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이 그려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누구만 의미 있어? 얘만 의미 있는 거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는 얘만 의미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래? 3.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3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3보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Y는 4라는 점근선보다 위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럼 x가 4일 때 최대값이 얼마였어? 얘였잖아. 얘가 얼마라고요? 3. 따라서 k값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레벨 3는 뭐 상당 부분의 문제가 조금 한두 가지씩 뭔가 추가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1174번. 이 문제만 풀고 쉽시다.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이거? 1173번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항등식이라는 거를 먼저 좀 생각합시다. 사실 우리 도형에서도 했었던 건데. 항등식. 우리 보통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면 x에 관한 항등식만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자를 쓰든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이 k에 관한 항등식, 물론 의미 자체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지만 이 항등식에서 모르는 문자나 개수들을 우리는 찾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k가 곱해져 있는 놈과 k가 곱해져 있지 않은 놈, 이걸 0. 요렇게 식을 정리하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k 곱한 얘가 얼마? 0. 얘도 얼마? 0. 요 놈을 만족해야 된다.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었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k에 관한 항등식이 문제에서는 우리 그 전까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똑똑해졌잖아. 1학기 때보다는 분명히 똑똑해졌어요. 다만 요만큼이라도 똑똑해졌다고. 자, 그러면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k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무언가를 찾고 싶다면 식 자체를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게 여러분 뭐예요? 도형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거 했었잖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자, 그럼 이 문제에 국한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여다봅시다. 이런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1174번이야. y는 x-2분의 2x-1의 그래프가 y는 mx 플러스 2와 어떻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때 m의 값이 얼마니? 라는 문제예요.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값. 이거 한번 봅시다. 물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복잡한 식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고, 자, 이거는 뭐 알겠어. 분수함수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이 직선을 보자.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m을 알아 몰라? 모르고 그놈을 찾아야 되지. 그런데 이 직선의 그럼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어디냐를 우리는 먼저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바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m에 대한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m에 관한 항등식. 근데 사실은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도 이 직선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금방 찾을 수는 있어요. 이거 y절편 얼마? y절편이 2란 얘기는 0,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난다는 뜻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고, 식이 좀 더 복잡해진다고 하더라도 항등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m 곱하기 x 더하기 2-y는 0. m 곱해져 있는 놈 0. 곱해져 있지 않은 놈 0. 그럼 x 얼마? 0. y 얼마? 2.
요 놈은 0,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난다. 사실은 그게 y절편이지만 문제에 m이 꼭 여기만 곱해져 있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야. 뒤에 상수 부분에도 뭐 마이너스 m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그때 어떡하라고? m으로 묶어주라고. m으로 묶어서 0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자 풀이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지금 다 반쯤 감겨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 작업만 해놓고 풀이는 쉬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점근선부터 한번 봅시다. 점근선 어떻게 돼요? x는 2, y는 2네요. x는 2, y는 2니까 x는 2, y는 2. 점근선이고요. 그래프를 좀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하여 y절편 찾아보면 y절편 얼마라고요? x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냥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죠? 요쯤이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직선은 무조건 0,에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예를 들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직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직선일 수도 있는 거야. 어쨌건 간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 이 직선과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한 점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몇 군데서 만나?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얘가 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요 점에게 바늘을 콕 꽂고 철사야, 직선이야.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이 점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변하는 동안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어디까지 안 만날까? 이 점근선하고 일치할 때까지는 안 만나겠죠? 점근선이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이야, 안 만나는 점이야? 안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점근선이 될 때까지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얘기일 거야. 그죠? 그럼 아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볼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못 만나 하다가 언제? 요 놈과 요 놈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게 되면 몇 군데서 만나는 거야? 한 군데서. 맞나요? 그러다가 요 놈이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몇 군데서 만나는 걸까? 여기서 만나고 표현 안 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아래에서도 만나고 두 군데서 만나게 된다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요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어떻게 될 때? 접할 때. 이 분수함수와 요 놈이 뭐 할 때? 접할 때. 그럼 느낌 가져야 되는데 접할 때 하면 뭐 생각나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마저 풀이를 해볼게요.